새벽 6시 혁명군은 남산의 KBS 방송국을 접수했다. 5.16 혁명이 일어나던 날 밤 KBS 당직 아나운서는 박종세였다. 그날 새벽 서울 시내에서 총성이 울리자 박종세는 인민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숙직실에 숨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나직한 목소리로 "박종세 씨 계십니까?" 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군복을 입은 건장한 군인 몇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박종세에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자고 했다. 누군가 그곳에서 박종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박정희요." 키가 짝달막하고 소장 계급장을 단 사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종세 아나운서의 첫 대면이었다. 박정희는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더니 자신이 혁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세는 혁명을 일으킨 군인이 이 긴박한 순간에 이런 설명까지 다 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때 박종세는 이분이 적어도 혁명 공약을 낭독할 사람은 그 뜻을 납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박정희 소장의 부하들은 5.16 혁명 거사 방송을 군대 방송요원이 읽도록 하자고 했으나 박정희 소장은 국민들의 귀에 익은 목소리를 통해 혁명을 알려야만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새벽 5시 2분 6개 항목의 혁명 공약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애국가가 막 끝난 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박종세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리했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이내 평온을 되찾고 담담한 목소리로 혁명정부의 공약을 읽어내려갔다. 당시 발표된 혁명정부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수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6.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 당시 박정희를 인터뷰한 신문은 서울의 중앙일간지가 아니라 대구 매일신문이었고 담당 기자는 대구 매일신문 서울 분실에 주재하는 정경원이었다. 박정희가 대구 출신이므로 고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구의 유력신문인 대구 매일신문을 최초로 선택한 것이다. 다음은 박정희와 당시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오늘은 동양의 선배를 대하는 마음으로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구 청소년 아주머니의 안부도 좀 전해드리고요. 좋습니다. 청소년 아주머니한테는 신세를 많이 져서 내 편지라도 한 장 해줘야겠는데 또 취재하러 왔어? 난 고향 친구라기에 이야기나 좀 하고 싶었는데. 박 장군이 군사혁명을 결심한 동기는 과거 25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난 누구보다도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꼭 망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 국가와 민족이 망해가는 판에 군이라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만을 고집할 수 있겠소? 그래서 최후수단을 쓴 것뿐입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군사혁명의 기운이 있었다는데 이번 5.16 혁명의 직접적 동기를 좀 하기야. 이승만 정권 때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흥분한 일부 영관급 장교단이 들고 나서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에게 맡긴 셈이지요. 그건 그렇다 하고
이번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장면 정권이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팽개치고 무능과 부패를 일관해서 도저히 그들로서는 긴박한 위기를 타개할 힘이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은 그들의 무능도 무능이라니와 장면 씨의 리더십이라는 게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혁명 구호에도 있지만은 이북 공산당의 간첩 침략은 눈에 보일 정도였고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경제 파탄은 결국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부황증으로까지 몰아넣지 않았소. 이래가지고서야 군대인들 안심하고 국토 방해에만 전념할 수 있겠소?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가 1년 후에는 공산주의가 시골 농촌까지 침투할 거라고 나는 분명히 판단했어요. 박 장군님의 그 가정 환경을 좀 신당동에 집 한 칸 있는데 저하고 10살, 7살 난 기집애들 둘, 또 4살짜리 머슴이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재혼해서 뭐다 어리지요. 군사혁명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다 지나간 얘기인데 참거부대는 잘 알 거요. 알려달라고. 34단, 34사단, 공수전투대, 해병 제1여단, 육군단 포병. 서울에서 행동한 주리부대는 이 정도고 이 밖에 대구, 부산, 광주, 논산훈련소, 청주의 37사단 등 후방부대와 일부 야장군 사단에서도 호응을 약속했어요. 최초의 계획은 작년 12월부터지요. 그땐 영광급 장교들이 열렬했고 2군 참모장이던 이주일 장군의 협력도 많이 받았지요. 한간에선 박 장군은 아주 냉혹한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안 돼요. 사귀어 보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기야, 나는 5.16 전에 많은 사회단체와 사회인들과 접촉해 봤지만 그들은 거의 도둑질, 협박 같은 얘기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절연하게 됐지요. 청탁, 부탁 같은 것을 이 사회에서 없애자는 게 내 신념이요. 인간 혁명이란 말도 있는데 요새도 나한테 부탁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덜 난 모양이지요. 박 장군의 취미는 영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사색하거나 역사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요? 각국의 혁명사를 좀 읽었는데 그것도 역사소설에 들어가나? 요즘은 경제 공부도 좀 합니다. 나의 투쟁이란 영화, 히틀러 일대기를 다룬 기록 영화인데 대구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지요. 한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인사가 너무 이북계에 치우친다는 오해도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에게 그런 편협한 지역관념은 없어. 사실 이번 혁명에 이북 출신 동지들이 많이 참가했으니까요. 박 부의장이 부정의 온상이란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첫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방이 누구 방인지 몰라도 처음 왔을 때 확 불을 지르고 싶은 분노가 앞섰지만 국가 재산이 아까워서 참았어.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 잘 좀 부탁합니다. 이것이 당시 5.16 혁명에 대한 박정희의 솔직한 고백이다.